부트캠프 분류와 취업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트캠프에 참여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과정이 나의 성장과 취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부트캠프를 선택할 때에 어떠한 분야에서 성장을 이뤄낼지 또 어떠한 분야에서 취업을 이뤄낼지에 대해서 모르시고 선택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이 분야에 대한 공부나 내가 어떤 부분에 흥미가 있는지는 역시나 그것을 조금이라도 해보셔야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취업률이 좋다 또는 이수율이 좋다, 부트캠프 평가가 너무 좋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적성에 맞고 여러분들이 재밌는 것을 들어가셔야 합니다. 또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지식이 전무한데 한 번도 실행해 본 적이 없는데 교육에 들어가는 것은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부트캠프 분류는요, 개발 관련 부트캠프가 있고요, 디자인 부트캠프가 있고요, 마케팅 부트캠프가 있고요, 기타 부트캠프가 있습니다. 이거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강조 표시가 잘못 들어갔습니다. 자, 수정했습니다. 웹 개발 부트캠프는 크게 프론트엔드, 백엔드, 풀스택 개발 과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풀스택 과정 같은 경우에는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를 다 하는 과정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 프론트엔드는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화면 설계하는 것이고요.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당연히 배우는 것은 그 이상입니다. 백엔드는 그 뒷단, 그러니까 로그인 같은 게 들어가 있으면 로그인 기능 같은 것을 구현하는 파트입니다. 두 개를 다 하는 게 풀스택 과정이에요.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이 풀스택 개발자를 전설의 개발자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 풀스택 개발자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풀스택 과정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많은 내용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웹 개발 경험이 전혀 없으신 분들에게는 매우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한 가지 과목을 선택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하나라도 해보신 분들이 풀스택 개발로 가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프론트엔드는 주로 리액트가 많죠. 백엔드는 주로 스프링이나 노드 익스프레스, 장고 같은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부트캠프에서 세 개를 다 가르치는 게 아니라 스프링이면 스프링 부트캠프가 있고요. 노드면 노드 부트캠프가 있고요. 장고면 장고 부트캠프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 스택이 또 나뉘기 때문에 내가 백엔드에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것들이 나한테 맞을지 검색해보고 경험해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취업 시장만으로 보면은 스프링이 압도적이에요. 근데 저희 회사는 스프링 사용하지 않거든요.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또 장고를 많이 써요. 또 비전공자한테는 스프링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맞는 부트캠프가 어떤 것인지 검색해보고 경험해보고 들어가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부트캠프도 시장이 수요만큼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프링 부트캠프가 많아요. 시장이 크기 때문에 경쟁률이 덜할 것이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보다는 내가 어느 쪽에 흥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리액트, 스프링, 노드 익스프레스, 장고 부트캠프를 모두 진행해 봤고요. 지금은 리액트, 스프링, 장고 부트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개발 같은 경우에는 iOS 앱과 안드로이드 앱 이렇게 나뉘죠. 스위프트나 코틀린 등의 언어를 학습합니다. 특히 iOS 개발 같은 경우에는 애플에서 하는 부트캠프가 있죠. 애플에서 나와서 교육을 하는 건 아니고요. 지원을 해주는 거죠. 네, 여기이고요. 포스텍에서 같이 운영을 하죠. 애플에서도 같이 운영하고요. 홈페이지는 여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부트캠프를 보여드리는데 보여드릴 때마다 다 제가 권하는 부트캠프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 부트캠프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진 않습니다. 객관적인 사실만 딱딱 언급을 해드리는 거예요. 사피도 100만원 지원금이 있다, 이렇게 객관적인 사실만 딱 언급을 했죠. 데이터 과학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통계적 분석 등을 가르치고요. 파이썬이나 R, SQL 등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R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이제 데이터 분석 부트캠프를 하게 되면 R을 한 주 정도는 하거든요. 이걸 집중 과목으로 가져가기가 굉장히 힘든 게 부트캠프가 워낙 단기다 보니까 한 가지를 주력 언어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파이썬으로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건 이제 자격증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요. 데이터 분석 기사요. 데이터 과학 분야는 자격증에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웹 개발 분야에서 정보 처리 기사가 가지는 위상이랑 데이터 과학 분야에서 데이터 분석 기사가 가지는 위상이랑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정보 보안 기사가 가지는 위상이 다 달라요. 보안 분야에서는 굉장히 높게 치고요. 데이터 분석 분야에서도 높게 쳐주죠. 근데 정보 보안만큼 높게 쳐주진 않습니다. 제가 이제 체감하는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리고 웹개발 분야에서는 사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자격증으로 정보 처리 기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당연히 있으면 좋죠. 그리고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나오는데요. 보통은 이걸 한 묶음으로 묶죠. 그런데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같은 부트캠프가 별도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머신러닝 논문 구현 같은 것들을 하는 부트캠프들이 있는데 이런 특화된 부트캠프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요. 검색을 해보시면 이런 건 많이 나옵니다. 검색을 하실 때도 이런 부트캠프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논문 구현 같은 키워드를 넣으셔서 검색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디자인 부트캠프도 있어요. 여기에는 부트캠프가 전부 다는 아니고요. 창업자 부트캠프도 있고 다양한 부트캠프들이 있으니까요.
여기에 제가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없는 부트캠프는 아닙니다. UI UX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그마, 스케치, 어도비 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디자이너를 양성하는 과정이죠. 이런 거 말고도요, 디자인 시스템 같은 것들도 있거든요. 위니브 디자인 시스템 있잖아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작업들도 같이 하게 돼요. 여기 컬러, 아이콘, 로고, 컴포넌트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이렇게 분할이 되어 있는데,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게 되면은 개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죠. 디자이너 입장에서도 편하고요. 이런 것들은 배우지 않고는 구축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지도 않고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자, 그리고 마케팅 부트캠프가 있는데요. 이 마케팅 부트캠프 같은 경우에는 보통 데이터 분석과 묶이는 경우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결국에 구글 애널리틱스 이런 것들이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해갖고 데이터 분석하는 툴과 또 연계가 돼야 되거든요. 이 사이버 보안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보안, 해킹 방지, 보안 프로토콜 등을 가리키게 됩니다. 저는 석사를 정보보안을 했어요. 그리고 국방부에서도 해킹 방어를 했었고 신한금융그룹에서도 해킹 방어를 담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인분들이 굉장히 보안 분야에 많이 있는데 인재를 소개시켜달라는 얘기가 사이버 보안 분야가 많아요. 그리고 부트캠프 운영하는 강사진들도 제 동기이거나 지인분들이 많으신데 취업률이 굉장히 높아요. 다른 분야는 조금 수치가 다릅니다. 다만 보안 분야도 분야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신이 하고 싶은 분야를 선택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이 보안 분야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부트캠프는 아닌데요. K-쉴드라고 하는 교육이 있어요. 이건 국가기관에서 직접 주도하는 교육입니다. 최정의 사이버 보안 인력 양성 과정이고요. 여기 K-쉴드도 있고 K-쉴드 주니어도 있고요. 여기서 운영하는 부트캠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공식 홈페이지인데요. 이렇게 기관에서 직접 주도하는 교육들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취업시장에 대한 정보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통계치하고 뉴스기사 좀 가져왔어요. 우선 높은 수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분야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전에 겪었던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분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해서 13년도까지 계속해서 급증해 왔어요. 이런 추세가 줄어들 것인가? 이거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제 의견인데요. 챗GPT와 코파일럿의 등장으로 개발자들의 생산성이 극대화됐거든요. 지금 제 거 이 북마크 된 것만 보시더라도 아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챗GPT와 클로드죠. 잼미니도 많이 쓰는데요. 이 세 개만 쓰더라도 웬만한 문서는 또 웬만한 개발은 혼자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개발자 규모를 좀 줄이는 추세 하거든요. 이 글로벌 기업과 대기업에서요.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지 지켜봐야 돼요. 왜냐하면 뉴스보다는 다르게 통계치가 나올 수도 있는데 뉴스 보도는 일반 기업의 개발자 채용이 아니라 보통은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통계치를 봐야 된다는 거죠.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을 가실 수도 있지만 보통 가시는 기업은 일반 기업이니까요. 특히 BIT 기업의 디지털 전환, 이것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됩니다. 취업이 어렵다 말하지만 통계치로는 12대 주력 산업 중에서 인력이 가장 부족한 분야는 소프트웨어 분야예요.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27년까지 몇 명이 부족하다. 이러한 부족들이 있기 때문에 부트캠프 같은 것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걸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고요. 여기 밑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 무료 부트캠프가 가능한 것은 결국에 낮은 공급과 높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 갭을 줄여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정책을 세워서 여러분들에게 1,00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밑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공급, 여기 나와 있듯이 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는데요. 이러한 추이가 챗GPT 이후 주춤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오히려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해서 일반 기업에서도 개발자를 채용하는 흐름으로 바뀐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면성을 가지고 있죠. 어떻게 변할지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까지의 추이로 보았을 때는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지원이 그냥 복지가 아닙니다.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무료 부트캠프가 가능한 거고요. 자, 취업시장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신이 취업하고 싶은 분야를 검색해서 필수사항과 우대사항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어떤 기술을 학습해야 될지를 목록화하는 작업은 미리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의 플랫폼에서 검색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플랫폼에서 검색을 하세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도 여러 플랫폼에 다 올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다 검색을 해보시고 그곳에서 원하는 필수사항과 우대사항을 별도로 정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기업도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해외 취업은 이런 플랫폼에서 얻을 수가 없죠. 이런 곳에서 해외 취업 정보를 활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일본 취업을 많이 하세요. 저희는 이제 부트캠프를 운영하다 보니까 일본 취업이 굉장히 성공률이 높더라고요. 그리고 지역별 채용 플랫폼들이 있어요. 이게 채용 플랫폼이라고 딱 공개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제주도는 제주 테크노파크 같은 곳에서 가끔 공지가 올라오거든요.
왜 이런 곳에서 채용 공지가 올라오냐면 이 기관에서 제주도 IT 기업들에게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금액을 지원해주면 지원금을 받는 것이 확정이 되면 2달 내로 채용을 해야 되거든요. 되게 급하잖아요. 근데 사실 제주 같은 경우는 채용이 그렇게 빨리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공지를 같이 해주는 거예요. 이런 기관에도 미리 전화하셔서 그런 것들이 있느냐, 그런 풀들이 있느냐, 내가 그 풀에 들어가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채용이 빨리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취업 박람회는 정보를 습득하러 가는 곳이에요. 여기서 채용이 바로 되는 경우들은 극히 드뭅니다. 취업 박람회 같은 곳에서 가볍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겠죠. 커피챗도 많이 하는데요. 기업 담당자한테 DM 보내서 모르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건너서 보통 커피챗을 신청하거든요. 그 기업에 대한 솔직한 얘기들을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를 나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취업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도 기업 담당자들을 여러 명 만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개발자 커뮤니티, 이 커뮤니티에 참여해서 채용 정보를 얻거나 또는 네트워킹을 통해서 추천을 받기도 합니다. 보통 기업에 3년 차쯤 되면 추천권이 생기거든요. 자기의 입지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람들 추천하려고 하거든요. 그때 부트캠프에서 같이 일했는데 굉장히 열심히 했던 학생들이거나 아니면 같은 프로젝트에 속해서 유대감이 형성된 분들이거나 아니면 이런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서 유대감이 쌓이고 신뢰가 쌓인 분들을 많이 추천을 하죠. 자, 헤드헌터도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전문 헤드헌터를 통해서 채용 정보를 얻거나 추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여러분들을 추천을 받고 여러분들을 추천해서 기업에서 돈을 받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취업에 임합니다. 형이 급하다 그러면 직접 헤드헌터한테 연락을 드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기업 리스트화, 취업 과정에서 관심 있는 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보통 30개의 기업을 리스트화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관심 기업을 선정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카카오에 관심이 있으시다. 그런데 카카오에 들어가긴 좀 힘들 것 같다 라고 한다면 카카오 자회사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카카오 자회사 목록 같은 것들을 검색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가시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그런데 보통 자회사에서 본사로 올라가는 것은 힘듭니다. 제가 카카오를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 마세요.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카카오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카카오 자회사에서 네이버로 간다든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역 기반 기업을 탐색하는 것도 좋은 방식이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채용이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판교 IT 기업 목록 같은 것을 검색하셔서 IT 기업을 목록화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런데 나는 지역이 상관이 없다 라고 한다면 오히려 조금 외지로 나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경쟁률이 적고요. 전략이죠. 그것도 나중에 다시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꼭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취업을 하신다기보다는 경쟁률이 좀 적은 곳으로 가서 시작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네, 그리고 평판 기반도 탐색할 수가 있죠. 국내 IT 기업 순위 같은 것으로 검색을 하신 다음에 그곳에서 내가 가고 싶은 기업을 이제 셀렉을 하는 거예요. 본사로 바로 취업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자회사는 굉장히 많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좋습니다. 회사명, 모회사, 코테 여부, 연봉, 모집 링크, 위치, 복지, 커피챗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30개는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하시고 업데이트 하시면서 필수 요구사항과 우대사항 어떻게 변화되는지도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관심 기업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곳에서 다니시는 분들을 아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DM으로 혹시 커피챗 가능하세요? 이러면 보통 거절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이제 바쁘신 분들이나 높으신 분들은 거절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주니어 시니어 개발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개발자 문화가 나누는 문화가 좀 강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커피챗을 신청하셔서 정보를 얻으시는 거나 네트워킹 이벤트 등을 통해서 정보를 얻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런 리스트 목록화가 과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미래가 달린 일이에요. 철저하게 분석하시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부트캠프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들을 이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죠. 여기서 기업 리스트를 뽑아주는 경우도 있고요. 취업 박람회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기업 매칭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모의 면접 및 이력서도 저희 같은 경우는 피드백도 드리거든요. 템플릿도 드리고요. 이력서 작성에 관련된 것들은 이것들을 잘 활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우수수료생 전형을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는 이제 이소프트랑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소프트 예제를 드리는데요. 우수수료생의 경우 이소프트에서는 코딩 테스트와 서류 전형이 면제예요. 이러한 기회들을 잘 활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른 부트캠프에도 분명히 이러한 특혜들이 있을 거예요. 특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